쉽게 배우는 엑셀 2013 매크로와 VBA 강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은희 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엑셀. 여러분께서 엑셀을 좀 어느 정도 아시니까 나 매크로와 VBA 배워볼까? 이렇게 해서 제 강의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으시겠죠. 자, 엑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예. 우선 뭐 기초적으로 따지면 서식부터 뭐 쭉 나가서 그다음에 여러분 업무상 나 계산 이거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계산 작업 함수를 익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가공 처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엑셀은 여러분 요새는 이런 분야로도 많이 사용, 이건 뭐 이제 원래 사용을 해서 이제는 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됐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가공 같은 것들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도 많으실 거예요. 제 얘기 맞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가공 작업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이러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엑셀의 그 어떤 레귤러한 내용 가지고는,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를 좀 쉽게 뭐,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엑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의 8 정도만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더라. 나머지 2를 어떻게 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겠죠. 또 엑셀이 정말 땡큐한 그런 프로그램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업무에서 조금 부족한 2% 부족하다. 그럴 경우 역시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와 VBA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좀 자세히 공부 좀 해볼까요? 먼저 파트 1이에요.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매크로와 VBA가 도대체 뭘까? 얘를 가지고 또 열심히 저는 말씀드려요. 오늘 그 첫 시간은 매크로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려는 VBA. 너 매크로를 알아야 돼. 매크로 그거 중요해. 이 얘기는 하는데 매크로와 VBA는 정말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매크로가 VBA 맞나요? 막 왔다 갔다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실제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봐야 돼요. 네. 매크로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고 또 그 만들어진 매크로를 고쳐도 보고, 고친다는 건 편집, 수정 작업이죠. 예, 수정을 해서 그것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크로, VB 너네들은 정말 다른 인물이니? 알아보죠. 예, 먼저 매크로부터 보죠. 매크로는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맨날 화면, 엑셀 화면 하나 열어놓고 데이터를 밤새 들어온 어떤 로그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 이쪽으로 읽어오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 또는 나는 출근하자마자 밤새 들어온 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고두고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어떤 업무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매크로예요. 그래서 일정한 주어진 부분의 작업에 대해서만 반복적인 작업 처리가 가능한 것이 바로 매크로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아직 안 되겠죠. 자,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엑셀의 매크로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버전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이 매크로는. 그러니까 뭐 버전이 엑셀의 5.0부터도 있었어요. 5.0을 쓰던 시대는 1990년대. 네. 그 다음에 엑셀 5.0, 엑셀 7.0, 그 다음에 엑셀 2000,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 매크로가 결국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옛날에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똑같은 작업이라 해도 필요하다면 10번이면 10번 똑같은 동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키로 딱 만들어 놓고 그 키만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키를 또 누르면 계산되고 또 키를 누르면 계산되고 하니까 어때요? 그만큼 편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매크로예요. 그러면 VBA라는 건 뭐냐? 네, 얘는요.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의 약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MS사에서 만들어 놓은 오피스 제품들 뭐 있어요? 엑셀, 또 파워포인트, 또 MS 워드. 그죠? 이런 게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오피스 제품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은요, 정말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업무상 얘네들을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죠? 이런 기능도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업무상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지원이 안 되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적으로 해결을 해줘라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VBA예요. 됐죠? 그래서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바로 그 VB,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 이 프로그램에 약속된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VBA가 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럼 문제는 뭐죠? 이 VBA는 어떤 독립적인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에요. 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피스 프로그램들과 함께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자, 똑같은 문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똑같아요? 다르죠? 그 다음에 워드하고 파워포인트가 같아요? 다르죠?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VBA라는 이 프로그램 문법이 있다 해도 이 문법에서 가리키는 개념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다 기능은 제각각 돌아간다 이 얘기죠. 왜? 당연히 펼쳐지는 인터페이스가 다르니까. 이해되죠? 예.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뭘 배운다? 엑셀과 VBA를 만난 문법을 공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왜? 우리는 엑셀이 관심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엑셀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배우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그럼 매크로는 반복적인 개념이고 VBA는 이런 거고 그럼 다른 개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원형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게 매크로예요. 그리고 이게 VBA.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엑셀의 VBA라는 거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엑셀. 이 엑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그 VB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결국은 VBA, 이 프로그램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매크로라는 건 VBA와 같은 개념으로 어느 정도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예, 우리가 매크로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VB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매크로, VBA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매크로와 VBA, 뭐 그냥 매크로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 업무에서 한번 따져보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셀에 데이터가 막 2만 건, 3만 건 막 들어왔어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복적으로 뭔가 뭐 중복되는 데이터를 자꾸 필터링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우리는 매크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엑셀의 기본 기능만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업무상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계산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업무가 다 달라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우편물을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람수가 아주 작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요금을 측정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겠고, 배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배 만드는 회사 나름대로 필요한 어떠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처리할 어떤 전문적인 함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달라요. 건설에서는 또 건설에서 나름대로 또 공사 단계마다 필요한 함수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의 기본적인 레귤러한 함수만 가지고는 여러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맞는 그러한 여러분만의 함수를 만들어야 할 때도 바로 프로그램, 매크로와 VBA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보험회사 같이 이런 어떤 고객센터 있죠. 예, 그런 데는 고객들에게 생일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객 감동이라고 해서 막 보내잖아요. 그런 데는 고객의 음력 생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고객 정보가 음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버튼만 누르면 양력으로 이렇게 환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오늘이 며칠이니까 이 고객한테 문자를 미리 예약해서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 때도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엑셀 자동화된 프로그램 있죠? 예, 자동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빨간색을 지우고, 자동화된 프로그램,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거예요. 내가 매크로와 VBA를 공부했다. 그러면 어머, 너 그러면 자동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봐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 폼, 입력 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폼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은 뭐 원장을 본다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입력을 막 받아요.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해요, 막. 또는 엑셀의 셀에 자동으로 얘가 사용자 화면에는 이것만 뜨게끔 하는데 내부적으로 여기서 입력만 누르면은 엑셀 화면에 엑셀 셀 하나의 시트에 얘가 자동으로 탁탁탁 이렇게 입력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이 시트에 와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필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VBA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만들고 싶어요? 자동화 프로그램?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양식 컨트롤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약간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업무에 그럭저럭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발을 떼야 되겠죠? 일단은 한번 떼보자 이겁니다. 일단은 매크로의 기본 작업 과정을 공부를 해 볼 텐데요. 매크로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매크로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들겠다. 그러면 매크로의 작업 대상과 조건을 일단은 여러분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크로를 어떤 작업에 대해 수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작업 내용이 들어간다. 이걸 설정해주는 단계입니다. 이게 끝나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매크로를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고 기록 단추를 눌러서 위에서 지정했던 이런 내용들을 직접 여러분이 엑셀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을 시작해서 이제 동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끝나면은 여러분은 기록을 중지해서 매크로의 하나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A3번지 셀에다가 음영색을 지정하고 글꼴 크기를 14, 굵게 이렇게 지정하는 매크로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갑시다.
이건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그냥 비나면 하나 열어주시기 바래요. 새 통합 문서 엑셀 2013이에요. 자,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A3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맨 처음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보기 리본 메뉴의 보기 탭 이거를 눌러요. 자, 보기를 누르면은 여기 매크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크로 그룹에 보면은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새로운 매크로를 만드는 거고, 매크로 보기는 우리 현재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매크로 목록을 볼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매크로 보기예요. 됐죠? 이 보기 메뉴에도 매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 보이세요? 예, 개발 도구 탭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맨 왼쪽에 코드 그룹이 있습니다.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이죠? 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매크로를 새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기록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누를게요. 자,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매크로 이름을 써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을 하나 써요. 제가 서식, 작업, 서식 작성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라는 게 존재를 해요. 바로가기 키는 뭐냐면은 매크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왜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런 단축키 누르면 어때요? 그 명령이 실행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가기 키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소문자 하나 한번 눌러보셔도 됩니다. 저는 컨트롤 S 이렇게 해볼까요? S키를 누르도록 해볼게요. 컨트롤 키와 S를 누르면은 우리 이 매크로 서식 작성이라는 이름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 나왔죠? 현재 문서에 대한 매크로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눌러보시면은 여러분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현재 문서에 대한 매크로 통합 문서 이걸로 간단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기록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록 대화 상자. 자, 여기서 여러분 확인을 누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매크로에 들어갈 동작을 하나하나 작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A3번지를 클릭하고 홈 탭에서 일단은 이 셀의 색상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색깔로 넣어 볼게요. 황금색 이걸로 넣을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현재 11인데요. 자, 제가 14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14로. 그 다음에 글씨를 좀 굵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정할 매크로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럼 매크로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기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내가 만들려는 매크로의 작업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정의를 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록을 중지시켜야 되겠죠? 보기에 가셔도 되고 개발 도구에 가도 됩니다. 이번에 보기로 가볼까요? 보기에 매크로에 눌러보면 기록 중지라는 게 있어요. 개발 도구도 똑같이 이게 있습니다. 기록 중지를 누르면 하나의 매크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자 B의 3번지를 클릭해서 서식 복사 요거 눌러가지고 A 3번지 클릭했어요. 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실행해 봐야 되지 않아요? 실행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단축키가 아까 있었던 거 기억나죠? 단축키 뭐였더라요? 네, 저는 컨트롤 키와 S였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키와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저 지금 눌렀거든요? 우와, 색깔 들어왔네? 그죠? 매크로가 실행되었다는 뜻이에요. 되네. 그죠? 자, 그럼 다시, 자, B의 3번지 클릭해서 서식 복사 눌러가지고 A 3번지 클릭하니까 원상 복귀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단축키를 이용했더니 매크로 실행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진다. 정말 편리하다. 그죠? 그런 뜻에서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매크로는 도대체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기 또는 개발 도구. 어디든 좋아요. 자, 메뉴에서 저는 보기를 눌렀습니다. 매크로 그룹에 매크로 보기라는 메뉴가 존재를 해요. 매크로 보기 눌러보세요. 누르면 정말 자랑스럽게 어떻습니까? 서식 작성이란 매크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죠? 선택하고 실행 누르니까 어때요? 오호, 매크로가 실행된다. 그죠? 이게 여러분이 만든 매크로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근데 문제가 있지. 뭡니까? 뭐요? 매크로가 일단 여기다 글씨를 써보니까 하나 써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썼습니다. 엑셀 썼더니 글씨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뒤에 바탕색도 좀 바꾸고 이 엑셀에 대해 이 A3번지 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 글씨도 좀 크게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 범위도 A3에서 내가 데이터를 A에 100번까지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A3에서 A100까지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 놓는 매크로로 얘를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기존의 매크로를 그러니까 편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문제겠죠? 자, 갑시다. 여러분, 얘는 냅두세요. 자, 매크로에, 새로 매크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에, 매크로 보기 눌렀습니다. 자, 보기를 누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에서 편집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고친다는 거죠? 자, 편집 보이세요? 눌러줘요. 편집. 누르니까 어때요? 아니, 보도 듣도 못한 무슨 영어가 막 나와? 이게 바로 VB 코드예요. 우와, 그죠?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다. 이게 난 뭔 뜻인지 알아. 여러분 여기 리마크 돼 있죠? 이 초록색 글씨가 리마크 돼 있는 거예요. 즉 사용자에게 참고용으로 알려주는 역할이죠. 지금 이 매크로는 서식 작성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 얘의 실행을 위해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S야. 이렇게 실행은 되지 않는 거고 사용자에게 알림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리마크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브, 서식 작성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서식 작성, 우리 하나의 매크로, 우리는 아까 엑셀 메뉴로 띵띵띵 이렇게 눌렀죠? 그렇게 누른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과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셀이 사용자가 작업하기 쉽게 각각의 아이콘들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지만 그걸 실행을 해본 결과 내부적으로는 이런 원리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VBA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VBA 편집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VB 편집기. 그냥 줄여서 VB 편집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강사님 여기 들어와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바꿔요? 그래서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VB 문법을. 자, 그럼 매크로와 VBA가 이제 하나라고 했던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편집하는데 프로그램의 힘을 빌린다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VB라는 거로군요. 그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서식 작성 매크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range A3.select라는 거 보이죠? 우리가 문법은 몰라도 눈치는 있다고요. A3를 선택했다는 얘기로구나. 그리고 with selection interior 이렇게 나왔죠. selection이라는 건 A3번지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공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로군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범위를 A3번지부터 어디까지? A의 100번지까지 똑같은 서식을 넣고 싶다 그랬죠? 그럼 100번지까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잘 보세요. A3 서 있죠? 여기다가 클릭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할 때 엑셀에서는 콜론 찍는 거 아시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엑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A3번지부터 어디까지 콜론. 어디까지? A100. A100 써요. 100. 그러면 A3번지부터 A100번지를 선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뭐예요? 그렇죠. 거기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 그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인테리어를 해본 결과 패턴은 솔리드 실선으로 패턴 컬러 인덱스는 오토매틱 자동 그 다음에 심 컬러 액센트 4 틴트 앤드 쉐이드는 제로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인테리어에 대한 거 선택 영역에 대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여기가 with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뒤에 가서 배워요. with selection.font 이거는 A3에서 A100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 영역에 대해 글씨는 폰트가 글씨죠? 네. 그 영역에 대해 글씨에 대해 정의를 하면 이게 글씨에 딸린 가족들이에요. 요소들이죠. name은 맑은 고딕 무슨 얘기예요? 글씨체는 맑은 고딕 사이즈는 14 크기는 14 나 16으로 할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슈퍼스크립트, 서브스크립트, 위첨자, 내림첨자 뭐 이런 얘기죠. 위첨자, 아래첨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스로우는 뭡니까? 밑줄을 긋고. 근데 이거 폴스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다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섀도우, 그림자예요. 그림자도 넣지 않고 언더라인 이것도 없고 다 나왔죠. 셈 컬러, 어쩌고저쩌고 폰트 나왔고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selection.font.bold는 true 이렇게 나왔죠. 볼드는 true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글씨를 굵게 해라. 싫어. 나 글씨 얇게 하고 싶어. false.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 이렇게 여러분이 쭉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면 됩니까? 자, 더 이상 나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 글씨체 한번 바꿔볼까요? 맑은 고딕 대신에 다른 걸로 넣어볼까요? 그래요. 다른 거 넣어요. 예를 들어, 뭘로 할까? 굴림체. 저는, 바탕체로 해야겠다. 바탕체.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 끝났죠? 그럼 여기. 이 내용을 재설정하겠다. 지금까지 내용을 재설정하겠다. 이렇게 재설정을 눌러줘요. 자, 재설정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엑셀로 가보자. 이게 엑셀 아이콘 보이죠?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돌아왔어요. 그죠? 자,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이 매크로, 자, 보기 메뉴에서 매크로 보여요? 예, 여기 눌러서 매크로 보기 눌렀습니다. 서식 작성 보여요? 자, 그럼 실행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우와, 바뀌었네. 어디까지? A의 100번까지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왔네. 그쵸? 글씨를 써보면은 어떻습니까? 커졌다. 그죠? 느끼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다시 VB 편집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여기 단축키 보시면은 그 윈도우 옆에 Alt키가 있어요. 왼쪽에 Alt키, Alt키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F11키 있죠. F11, 펑션키 F11 동시에 누르면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다. 그죠? 예,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고칠 게 있다면 더 고쳐보세요. 나 범위를 A에 50까지만 할래. 이렇게.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고 다른 내용도 지금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몇 개만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3에서 B에 50까지 해볼까요? B열에 50번지까지. 자, 이렇게 지정하고 재설정 누르고 다시 여기서 엑셀 아이콘 안 눌러도 돼요. Alt F11 눌러도 다시 엑셀로 돌아갑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디서? 매크로에서 매크로 보기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서식 작성 선택하고 실행 누르니까 어때요? 우와, A3에서 B50까지 네, 여기까지 들어갔죠. 기존의 색깔은 여러분 이미 들어간 색깔이기 때문에 지금 안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매크로를 실행한 탓에 이미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워지진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아, 매크로는 정말 VB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크로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쭉 보시고 어느 부분인지 보시고 직접 여러분이 조금만 내용을 수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해보시고 이것이 바로 매크로고 이러한 매크로를 여러분이 보다 더 자유자재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문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은 파트 1에서는 매크로와 VBA 그리고 기타 매크로와 VBA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엑셀의 기본 그 컨트롤이죠. 예, 뭐 양식 컨트롤 뭐 이런 거 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와 VBA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오늘 VB 편집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걔네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파트 1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2에 들어가면은 이 VBA의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법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우리가 뭐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이제 개체들 있죠? 방금 전에 레인지 같은 게 개체예요. 그러니까 개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엑셀에서 어떤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요소가 있겠죠. 어느 범위에 대해서 작업을 해달라. 또는 어떤 시트에 대해 작업해달라. 또는 어떠한 그 파일에 대해 작업을 해달라. 어떤 행에 대해서 작업해달라. 어떤 열에 대해 작업해달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아주 미세한 개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폼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동안 배웠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작업해보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응용하는 그런 시간들로 꾸밀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도 좀 간혹가다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여러분 업무에 꼭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샘플링하여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